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요새 영상을 좀 자주 찍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상 또 자주 올려달라는 말씀을 댓글에 좀 남기시니까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도 조금 더 구독자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좀 더 내 영상이 좀 조회수가 많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해서 또 자주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을 올려서 조금 더 구독자 수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.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새 좀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다 또 경쟁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. 이렇게 하는데,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, 그 다음에, 제가 좀 이렇게 최근에 집값이 좀 바닥을 찍은 지역도 있다.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, 좀 이렇게 조회수도 많아지고 또 하니까, 그러다 보니까 또 댓글들, 악플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악플들이 없는 청정 구역이었는데 요즘은 좀 악플들이 좀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왜냐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욕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, 영상을 찍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사람인지라. 그래서 뭐 영상 조회수 올라가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또 선풀 달리면 그래도 내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항상 악플을 또 보면은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도 좀 마음이 좀 착잡하다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유명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는 좀 제 주장을 할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겠냐.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는 부동산이 더 하락할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어떤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럴 때 이런 저 같은 소수의 의견을 내는 사람도 좀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.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투자 결정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여러분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. 그 2020년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2020년도에는 이 집값이 어깨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러면 연끌해서 하지 마셔라. 왜냐면 연끌하면은 좀 위험하다.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. 제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막 뭐라 이렇게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좀 지나가는 말투로 좀 얘기를 한 거고, 하지만 저는 누차 경고를 했습니다. 계속 2020년도에는 뭐 어깨까지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집값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었고,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연끌을 해서 투자하는 거는 좀 무리수다.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많이 말렸던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고요.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마 이런 매도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왜냐면 최근에 대부분의 이제 강사분들도 사실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전례가 없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강사 일을 하면서도 매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사서 모으는 것만 주력하지 언제 팔아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언제 팔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언제 부동산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.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바람 불 때 팔아라. 바람 불 때.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, 2021년도에 좀 바람이 막 불 때 오히려 저는 좀 매도 타이밍이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라고 봤고 그렇게 해서 좀 이미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매도하셔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가 권유를 했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한창 오를 때는
그 말이 안 들려요. 왜냐면 이제 더 오를 것 같거든요. 더 욕심이 나고. 그래서 잘 안 팔게 되는 게 사람 이제 심리입니다. 이제 그럴 때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이렇게 올랐고 또 어느 정도 이익이 났고 사람들이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더 베푼다는 마음으로 좀 파는 것도 괜찮다.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또 팔면서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더 베푼다는 심정으로 팔면은 일단 된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바람 불 때 팔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, 근데 내가 정말 이 최고점에 팔아야지 최고점에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끝끝내 기다리고 그 나한테 사는 사람한테 뭐 1원 한 장도 뭐 이득이 안 되게끔 내가 최고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그때에 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. 그래서 항상 매도를 할 때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,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아도 내가 좀 이렇게 더 베푼다. 그 사람한테, 매수하는 사람한테 좀 먹을 걸 남겨준다는 심정으로 파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. 이게 이제 바람 불 때 팔아라. 이게 원칙이고요. 두 번째는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? 언제 팔아야 되냐면,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새롭게 투자하고 싶은 거 혹은 사고 싶은 게 보일 때 팔아라. 네, 보일 때 팔아라. 그래서 저도 한 30번 정도 넘게 사고 판 것 같아요. 그 이상 사고 팔았는데 그동안.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걸 팔더라도 다른 걸 살 게 보일 때 저는 항상 팔았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 때 이거를 팔고 어느 정도 빚도 대출도 좀 갚고 또 남는 돈으로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팔면 된다.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뭐냐면, 내가 사고 싶은 게 보일 때, 사고 싶은 부동산이 보일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네, 이거는 뭐 하락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상승장일 때도 마찬가지죠. 내가 사고 싶은 게 보이면 이거 팔고 갈아타거나 팔고 또 사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보일 때 팔아라. 이게 제 매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. 첫 번째, 바람 불 때 팔아라. 두 번째, 내가 사고 싶은 게 보일 때 팔아라. 그럼 세 번째 뭐냐면, 자, 그래도 2년은 등기 후 2년은 채워라. 등기 후 2년은 채워라. 왜 그럴까요, 여러분? 네, 등기 후 2년.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과세 되는 조건도 이제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 되고요. 물론 이제 거주 요건이 있는 지역은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 되고요. 1주택일 때 얘기입니다. 그리고 어쨌든 등기하고 2년을 보유해야지 세율이 일반 세율로 바뀌어요, 여러분. 일반 세율이라는 거는 그 누진세율로 6에서 45% 이게 누진세 금액별로 해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. 쉽게 말하면 한 1억 정도 남기면 한 2, 3천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거예요, 양도세로.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과 같은 경우는 뭐 50%, 60% 중과다면 1억 남기면 5천만, 6천만 세금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진세율, 그러니까 일반 세율로 우리 소득세율 구간 있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소득세율 구간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, 그리고 그 비과세 말고 일반 세율 외에는 더 세율이 낮아지는 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년은 버티고 팔자. 2년 버티고 팔자. 그래서 저도 항상 그 2년을 버티고 비과세로 팔거나 아니면 일반 세율로 팔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 분양권도 예전에는 그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 분양권도 2년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 됐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분양권도 등기 안 하고 안 하고 파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분양권도 일반 세율로 팔 수 있었을 때는 또 일반 세율로 팔았다. 그래서 여러분 최소 2년은 보유해라. 자, 그래서 첫 번째, 바람 불 때 팔아라. 두 번째, 내가 사고 싶은 게 보일 때 팔아라. 세 번째,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된다. 그래야지 세금이 적다. 이게 이제 매도의 기술이고요. 네 번째는 뭐냐면, 한 해 있지 않습니까? 1년에 두 채 이상 팔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한 해 두 채 이상 팔면 이게 합산 과세가 됩니다. 그래서 올해 내가 두 채를 팔게 되면, 내가 만약에 하나를 1억 차게 남기고 또 하나는 5천만 차게 남겼으면 이 세금이 각각 1억과 5천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 합산이 돼서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, 여러분? 연도를 달리해라.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를 12월 31일 날 팔고 그 다음 거를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팔아도 하루 차이지만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합산 세율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채씩만 팔아라. 그러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부부 같은 경우에 양도세, 뭐 비과세라든가 이런 거는 부부 합산으로 치지만 양도세 그 세율 자체는 각각으로 보거든요. 종부세랑 마찬가지로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명이 하나, 와이프 명이 했는데 와이프 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같은 해 와이프 명이 하나 팔고 내 명의로 하나 팔아도 합산가세가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개인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 안 되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소득세가 각각이기 때문에. 이해되시죠?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명의를 분산해서 각각 한 채씩 하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팔면은 양도세가 소득 합산이 되지 않는다.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실제로 저도 1년에 그런 식으로 두 채를 한 적이 있는데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세가 합산이 되지 않는다.
이렇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? 다섯 번째, 그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도 연간 250만 원이 되거든요. 1년에. 그래서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은 또 그 부분도 이제 공제가 되는 거니까 기본공제를 또 챙길 수 있도록 1년에 하나씩만 팔면 사실 기본공제는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본공제를 챙기는 방법으로 250만 원도 사실 클 수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2년에 3건 이상 매도를 하면 2년에 3건 이상 매도를 하면은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. 이 말은 다른 말은 2년에 3건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매매사업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.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투자를 오래 해보니까 2년에 3건 이상 매도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. 그래서 저는 매매사업자를 따로 안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2년에 3건 이상 하게 되면 매매사업자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하게 2년에 3건 이상 파는 거는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, 또 이렇게 사고 팔다 보면 이 거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도 차익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. 수익이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채씩 팔거나 한 2년에 한 채씩 판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또 그 차익으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불려나가면 여러분들 또 제가 항상 말하는 뒷바퀴, 앞바퀴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뒷바퀴 투자소득, 이게 크게 불어날 수가 있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기억나시죠, 여러분? 네.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6가지 다시 하려니까 대본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. 한번 같이 해볼까요, 여러분? 첫 번째, 바람 불 때 팔아라, 그죠? 두 번째가 뭐죠? 두 번째, 양도세 1년에 하나씩 팔아라. 생각나는 거. 세 번째, 뭐 순서가 있으니까 대본 써놓을 걸 그랬어요. 제가 이거 6번째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돌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매도의 기술을 한번 잘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5번째인지 6번째인지 한번 잘 꼼꼼히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그거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 매도하셔서 바람 불 때 매도하셔서 여러분 수익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